안녕하세요. D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존입니다. 오늘 또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추세 전략 테스트 해보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세 전략보다는 그 리플 뉴스 있잖아요. 요새 그 리플 그 CTO 카츠가 리플 소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추세 전략 지난주에 어떻게 됐는지 이게 한 주간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턴아웃돼서 리플만 조금 1% 정도 하락하고 비트코인 6% 상승, 이더리움 1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매도하고 리플을 매도하고 이더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런스는 약 200만원 정도 있네요. 네. 바라건대는 이더가 계속 플러스로 가줬으면 좋겠네요. 이더가 제 주간으로 봤을 때는 5주 연속 지금 거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더리움 리프 소각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리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 알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일단 그 리플 소각 결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리플 소각의 영향은 어떤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그런 뉴스가 나왔나, 실제로 소각이 되면은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리플 소각 결정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는 그 밸리데이터라 그러나요, 그 노드들의 80%의 동의 하에는 어떤 결정도 가능하니까 소각 결정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리플사의 사람들이 명시적으로나 아니면 암묵적으로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 소각 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이렇게 소각하려고 모이는데 리플의 CEO나 아니면 그 카츠가 데이비 슈와르츠가 나는 그거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플사 외에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그거를 협동해서 80%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게 가능하려면 리플사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사가 그거에 동의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리플 실제로 소각이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가격 측면에서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잠재적 공급량이 절반 넘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 요인이 있겠죠. 그 꼭 상승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상승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뭐에 따라서 단순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보니까 스텔라 루멘도 올 초라 그러나요? 그 소각을 했다고 하는데 가격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벌어지는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상승 요인은 있다. 그게 장점이고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 측면에서. 단점은 뭘까? 단점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단점으로는 리플사가 개인적으로 리플사의 전략을 실패를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00의 절반 정도 소각해서 500억 개 정도로도 리플사가 원하는 그런
뭐죠? 트랜잭션 유틸리티 그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네, 그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1000억 개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격이, 리플 하나하나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1000억 개라면 유동성이 더 잘 확보될 테니까 더 잘 할 수 있겠죠. 왜 이걸 500억 개로 줄였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리플사가 맨 처음에 약속했거나 생각했던 전략이 안 먹혔다. 그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결코 좋은 영향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XRP 그 생태계에서 리플사만큼 강력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유저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한 우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플사가 전략을 실패했다는 거는 생태계에서 가장 리딩하는 대장이 뭔가 자기 전략을 수정했다. 좋은 소식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500억 개를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크로락에 묶여 있는 게 이게 소각이 되면은 리플사의 그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리플사가 500억 개나 되는 리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플 가격을 올리는데,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리플사의 보유 자산이 올라가는 거니까 강력한 가격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유발되는데, 이게 다 사라지면 리플사는 더 이상 리플 가격하고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덜 연결되는 거죠. 덜 관여가 되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말보다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어떤 기업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돈 10억이 있는데 10억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남의 돈만, 은행 돈만 빌리고 남한테만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고. 그런 그런 투자자의 말을, 그런 기업가의 말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 넌 너의 돈을 투자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거죠. 그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진다. XRP가 리플사가 XRP 가격을 왜 올려야 되죠? 올려도 가격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패키지, 무슨 솔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X커런트나 X래피드, 지금은 ODL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그냥 그 은행이나 이런 데다 팔면서 주기적으로 서브스크립션 피를 받거나 그런 게 더 낫겠죠.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이게 이런 다 연결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XRP가 전략적 무기, 즉 리플사의 전략적 무기 Strategic Weapon에서 Speculative Asset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 변질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즉 실사용 유저들이 만약에 실제로 XRP를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고 할 때 리플사가 관여하지 않거나 덜 관여하게 되면 어디서 구입하겠습니까? 거래소나 개인한테 직접 사서 이걸 쓴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유틸리티 코인, 비슷한 유틸리티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썸업을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득과 실, 득은 가격 상승. 그러니까 누가 득이 되냐? 결국은 기존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득이겠죠. 이게 소각하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배만큼 오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오른다고 했을 때 기존 리플 투자자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기존 리플 투자자들의 그 지금 돈이, 지금 리플 마켓 캡이 약 270억 달러 정도
달러라고 지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약 27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죠. 당장 오늘 소각하면 아무래도. 네.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는 손실이 이게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 리플을 좀 관심 있어라 하고 아직 사진 않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이게 뭐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잠재적 투자자 어떤 형태로든 은행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잠재적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나중에 그 ETF나 이런 게 열렸을 때 그 펀드들이 그 암호화폐를 자산 투자군으로 삼음으로써 그 돈을 좀 들어오는 돈들 그런 거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리플에도 돈이 좀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손실이겠죠. 실사용 유저나 잠재적 투자자들한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지금 당장 이 현실이 소각이 벌어진다면 왜냐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어떤 그룹이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줌도 안 되고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한 줌도 안 되는 돈 가치 그 사람들에게 가격 상승 요인을 뭐 한 맥시멈 2배 정도를 주기 위해서 이런 그 잠재적 리스크를 감당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기분 나쁜 소식을 전달해 준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얼추 답이 나오겠죠?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부동산 시장과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2016년 벌써 4, 5년 전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217조 달러, 주식 시장이 7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이거는 일종의 자산 개념이죠. 자산 개념으로 이 정도 이 세계의 가장 파퓰러한 자산군이 이 정도 자산 사이즈인데 리플은 지금 자산으로 따지면 시총 자산으로 따지면 약 2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면은 400 트릴리언대 이 세계의 자산군들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 투자자 군들이 되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뭐 돈을 사더라도 리플에 투자하더라도 투자하겠죠. 나중에 잠재적 투자자군들의 자산 사이즈가 약 4천억, 400조 달러 벌을 때 기존 리플 투자자들의 자산 사이즈가 트릴리언 달러로 바꾸면 약 0.027 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 사람들 기쁘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한다? 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이 리플의 성공 시나리오는 일단 그 지금 말하는 송금 시장이나 그 뭐 은행들 그 국제 환시 FX 마켓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성공하는 거. 뭘로? 아주 강력한 그 유동성 확보해서 전환게임은 훨씬 더 낫고 또 리플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여기서 성공합니다. 여기서 성공할 때 제 다른 글에도 썼지만 결코 많은 리플이 필요하지 않고 리플의 가격이 엄청 상승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송금 시장 사이즈나 지금 은행 시장 사이즈에서 걔네들이 실제로 이 리플을 이용해서 송금 시장에 사용했을 때 리플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뭐 리플 송금 시장 실제로 사용되면은 그것 때문에 리플 가격이 오를 거다. 유동성 확보하려고 그런 어떤 심리, 송금상이 사용되니까 리플 잘 나갈 것 같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하고 돈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은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야만 송금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의 성공 시나리오는 뭐냐? 아까 말했죠. 여기서 성공합니다. 성공하다 보면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또 관심을 받다 보면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또 이게 이제 다른 영역까지 퍼지는 거죠. 뭐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리플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주식 뭐 펀드들도 돈을 여기에 하겠고요. 이런 게 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적인 그 상승을 통해서 결국은 리플의 가격이 오르지 단순히 송금 시장에서 뭐 50%, 70%의 그 어떤 그 지분을 확보했다 그래서 리플 가격이 오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실이 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모로 그렇죠. 개수가 줄면은 천억 개 앱에서는 당연히 유동성 확보가 조금 덜 될 테고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덜 성공할 테 리플사 개인적으로 리플사의 역할도 축소되니까 은행들이 오히려 더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리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소각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카츠 데이비 슈바르츠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뭐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노드들이 80%가 동의하면은 그 소각도 가능하다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사실을 그냥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뭐 그런 인터뷰에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냐 물어보더라도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카츠가 워낙 이런저런 얘기 자주 많이 하니까 누가 물어봤으니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뭐 80%가 동의하면 소각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무슨 어떤 다른 음모론적인 얘기나 아니면 뭔가 실제로 소각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은근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그냥 누가 물어봐서 단순히 사실을 알려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각 결정이 실제로 뭐 멀지 않은 미래에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되면은 어떡할래? 저는 일단 리플사한테 굉장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구나. 리플사 혼자 힘으로나 그 어떤 조그만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기업의 힘으로는 이 거대 어떤 주류 시장에 해서 이제 잘 안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보면은 제 전략,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저에 대한 실망이 좀 더 있겠네요. 리플은 잘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게 있었는데 이 결정이 나면은 그 확신이 굉장히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뭐 너가 가지고 있는 리플을 팔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리플을 뭐 엄청 처분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제가 한때는 리플을 100%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났으면 아마 어느 정도 처분을 했겠죠. 네. 겁이 나서라도. 근데 지금은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좀 해서 그 리플의 포션을 50% 밑으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50% 밑으로 줄여놨 뭐 한
한참 떨어질 때는 한 30%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근데 그 포션을 제가 해놓은 게 말 그대로 리플하고는 끝까지 가보려고. 네. 정말 정말 주식이라면 상장 폐지가 될 때까지 가보려고.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뭐 100% 갖고 있으면 너무 위험스럽고 그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 줄여놓고 이제 그 돈은 소위 말해서 빵이 돼도 뭐 그건 나의 투자 실패담으로 그냥 남겨두려고 줄여놨으니까 소각 결정이 나든 어떤 나쁜 뉴스가 생기든지 간에 그 포션은 아마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네. 아무튼 제 리플 그 소각 뉴스에 대한 간략한 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